지난 토요일 37회째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해튼에서 위풍당당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민정책 개편안이 포함된 위시 리스트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와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여행 금지 행정 명령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일부 주요 조항이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조 1천억 달러의 2018 새 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이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올해로 37회째가 되는 코리안 퍼레이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들의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취타대 행진이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에서 열린 제37회 코리안 퍼레이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김기한 총영사 등 거물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해 한인 커뮤니티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한인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10월 7일을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Do hereby officially proclaim today, Saturday, October 7th, 2017, in the city of New York as Korean Parade and K-Town Festival Day. 퍼레이드에는 지역 할인회와 한국 학교 등 120여 개 단체가 참가해 화려한 꽃차와 사물놀이, 태권도를 선보이며 뉴욕 시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할인회 김민선 회장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와 한인 단체들, 각 행사 참가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5,000년 역사를 전 세계 다른 타 인종들과 함께 이렇게 쉐어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나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퍼레이드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really fun. It's my first time coming, so I was excited to see all the parades and how much other people can appreciate Korean history. It was great. It was my first time being able to see all of the different floats and all the different community groups that exist to help out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New York. 퍼레이드 후에는 K-타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어져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개편안이 포함된 위시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주권제도 전면 개편과 국경장벽 건설, ICE 공무원 10,000명 이상 신규 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존의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어제 의회에 제출한 리스트에는 이민 자격을 점수로 심사하려는 의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족에 기반한 시민권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고 입국 수수료를 인상해 보호자 없는 어린이의 단독 입국마저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구체화됐습니다. 행정부는 이민 담당 판사를 비롯해 ICE 소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볼모로 한 트럼프의 교환 조건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개편안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백악관의 위시리스트는 의회 내 협상 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하와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여행 금지 명령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여행 금지 행정 명령도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6일 호노룰루 소재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북한을 포함한 8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 당국에 제소를 허용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주 당국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미 입국이 금지된 국가로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가 새로 포함됐으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 8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처럼 입국 금지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와이주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 2차 여행 금지 명령들에 제소했었다면서 이들 명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슬람에 대한 차별 논란을 일부 잠재우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친 법무장관은 불행하게도 세 번째 행정명령 역시 그 이전 명령들과 동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하와이에는 약 5천 명의 무슬림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 당국은 제소 원고에 현지 이슬람 성직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초당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일부 시행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단체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에서는 금지됐던 대규모 사업체의 라이프타임 리밋 설정과 단기 건강보험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개인 부담 의료 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상환 계좌 확대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초당적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추진할 뜻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랜드 폴 상원 의원도 이번 행정명령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번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실패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라지만 가구별 세금은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납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초부유층에게 뜻밖의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8 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5일 연방 하원에서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복지 축소, 부자 감세라는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를 꺾고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법 정비 작업과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 케어 폐지 등 사회복지 정책 억제를 통해 5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순 과반만으로도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엉터리 세법을 고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은 이러한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 고용 증가, 내수 여력 확장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경제 3%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에서조차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1월 이전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세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마터면 제2의 9.11 테러가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IS에 의한 대형 테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3명이 체포돼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김준 뉴욕 남부 연방지검 검사장 대행은 6일 IS 추종자 3명을 뉴욕을 노린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타임스퀘어와 지하철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콘서트장에서 총기를 난사하려는 모의를 했으며 실제 이들 중 2명은 현장 다수를 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2001년 9.11 테러의 재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세 캐나다인 압둘라만 바나사위는 IS 추종자로 위장한 비밀 수사관을 채팅 앱을 통해 포섭하려 접근했다가 수사망에 잡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미국에 입국해 테러를 위한 폭발물을 구입하려다 FBI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 테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비밀 수사관에게 다음 9.11을 창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으며 콘서트장에서는 그냥 손에 총을 들고 걸어가면 된다. 2015년 파리 테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세 필리핀 국적의 러셀 살리크는 테러 자금을 보낸 혐의로 파키스탄 거주 미국인 19세 카마 하루는 뉴욕 테러를 공모한 혐의입니다. 하루는 특히 지하철 테러를 지시하면서 무자비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오래된 범죄 전과 기록, 뉴욕주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범죄 기록 가운데 미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의 멍에를 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선거일 또는 석방된 날짜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범죄 기록 가운데 7일부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전과 기록에 대해 비공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기록으로 인해 취직을 하거나 주택 구입 또는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전과 기록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뉴욕주 법원 사이트에서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과 기록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중범죄 1건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을 비롯한 강력 중범과 성범죄 기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미공개를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진행되고 신청자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5년 전과 기록이 있는 뉴욕 시민들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고용주가 채용심사 시 구직자에게 체포 여부나 전과 기록을 묻는 등의 신원조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전과 기록 미공개 등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뉴저지에서도 살인이나 마약 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 전과 기록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만 지나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파톨의 피해, 최근 몇 년간 잠잠했습니다. 뉴욕시가 진행한 도로 재포장 결과로 4년간 뉴욕시 파톨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파톨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파톨 수는 20만 7,306개로 2014년 같은 기간 44만 4,835개에 비해 53%가량 줄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초기 나 역시 파톨로 인해 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지난 4년간 꾸준히 도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해 상당수의 파톨이 복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퀸즈 지역에서는 2014년 11만 7,312개였던 파톨이 현재 6만 2,451개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은 11만 2,340개에 달했던 파톨이 4만 3,627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2014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4,500마일에 달하는 도로 재포장 공사가 파톨 제거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국은 2024년까지 16억 달러를 투입해 19,000마일의 도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퀸즈 노던 블로바드와 30일 로드 사이 유니온 스트리트 등 10여 곳의 도로 재포장 공사는 2018년까지 진행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인종 간의 편중도 심각합니다. 컬럼비아대가 인종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계 교수 채용을 늘립니다.
컬럼비아대는 1637명의 종신 재직권을 가진 교수들이 있지만 이 중 소수의 비율은 9%, 여성의 비율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컬럼비아대가 앞으로 5년 동안 1억 달러를 투자해 다양한 인종의 교수들을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수의 교수 고용 이니셔티브의 기금에는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의 기부금 5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데니스 미첼 컬럼비아대 부총장은 인종 다양성 없이는 보다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의 의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대학들에서 소수의 교수 임용은 늘고 있는 반면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 대다수는 백인이고 백인 중심의 교수 문화가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의 비율이 전체 20%를 넘는 대학에서도 소수의 교수의 비율은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대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소수의 교수 채용에 약 8,5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재외공간의 긴급 연락망이 불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세계 170여 개 도시에 위치한 재외공간의 긴급 연락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외교부의 해외여행 안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170여 개의 재외공간 가운데 30% 이상이 긴급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란,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번호가 잘못 표기돼 있거나 현지인과 전화 연결이 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캐나다와 미국, 시카고 등 공관 5곳은 앱과 홈페이지에 긴급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바티칸 등 2곳은 긴급연락처가 수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의원은 매년 해외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간 30%가 불통이라는 것은 한인들의 해외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교부는 즉시 재외공간의 긴급 연락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3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재외국민 피해 건수는 56%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직원들에 대한 피임약 비용 보장을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피임약 비용 보장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연방 규정을 발표하고 즉각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케어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피임약 비용 보장 조항은 피임약 비용 보장을 유방암 방사선 촬영과 성매매 감염병 검사 등과 함께 여성들의 필수 예방 보건 관리 조항으로 규정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종교단체의 낙태 반대 운동 등의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피임약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라운지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주문한 한인 김 씨의 영수증에 아시안을 비하하는 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거킹 매니저는 당시 사과와 환불을 제의했으나 김 씨는 직원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니저와 버거킹 본사는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반주현 씨 등과 함께 뇌물공여 및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말콤 해리스에게 42개월 징역형과 보호관찰 3년 그리고 50만 달러 재산 몰수형이 내려졌습니다. 해리스는 금융사기와 돈 세탁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에 대한 재판은 2018년 2월 5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뉴욕 월가에 두려움 없는 소녀상을 세운 투자자문사 스테이스트릿이 성차별적인 임금 관행으로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스테이스트리트의 고위직 여성들은 같은 주기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흑인 부회장들도 백인 부회장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스트리트 측은 이러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으나 체불 임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노동부와 합의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MTA는 스마트폰 센서가 장착된 턴스타일을 로우 맨해튼 전철역 두 곳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 요금 지불 시스템인 턴스타일은 이티켓을 지닌 MTA 직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4개 전철역으로 확대 설치해 일반 승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메트로카드는 오는 2022년 이전에 다른 대체 수단으로 교체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덥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쌀쌀한 가운데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